소년 삼국지 제65화 영웅의 시험. 밭에서 논하다. 허도의 밤은 여전히 깊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헌재의 피 묻은 밀칙을 품에 안은 유비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조조를 속이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겉으로는 조조에게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한나라 재건이라는 대의명분과 조조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동승과 함께 조조를 토벌할 동지들을 규합하며 유비는 은밀하게 그들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밀칙의 존재는 오직 소수의 동지들만이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태위 마등, 좌장군 감령, 어의 길평 등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동승과 함께 뜻을 모았지만 이들은 아직 조조에게 맞설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유비는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알기에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밭일 속의 신모얼려. 어느 날 조조는 자신의 저택 후원에서 유비가 밭일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허도로 돌아온 후 유비는 정무를 잠시 멀리하고 매일같이 텃밭을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 농부의 옷을 입고 직접 호미를 든 그의 모습은 영락 없는 시골 농부와 같았다. 조조는 유비의 이러한 행동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껄껄 웃으며 유비에게 다가갔다. 현덕공, 밭일이 그리도 즐거우시오? 천하의 영웅께서 어찌 이런 소소한 일에 몰두하고 계시오? 조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유비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유비는 태연하게 흙먼지를 털어내며 미소 지었다. 승상께서는 어찌 농부의 소박한 즐거움을 아시겠습니까? 이렇듯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다 보면 세상의 번뇌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니 저 같은 미천한 자라도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의 겸손한 태도에 조조는 더욱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비가 천하의 대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에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흑룡곡에서의 유비군 활약은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조조는 유비의 곁에 앉아 함께 밭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조조는 잔을 채워 유비에게 건네며 말했다. 현덕공, 이 천하의 영웅은 오직 나와 현덕공뿐이라고 생각하오. 다른 이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 지난 흑룡곡에서 현덕공과 제갈량의 재주는 가히 신출기몰했소. 그런 재주를 지닌 이가 어찌 천하의 영웅이 아닐 수 있겠소? 조조는 다시 한번 유비를 시험했다. 이는 훗날 영웅의 논이라 불리게 될 유명한 대화의 시작이었다.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헌재의 밀칙이 품속에 있는 상황에서 조조의 이러한 발언은 유비를 극한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조조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밀칙을 통한 거사는 물거품이 될 터였다. 유비는 일부러 놀란 듯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승상의 말씀은 실로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저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황실의 은혜를 입어 미약하게나마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천하의 영웅이라면 원소, 유표, 손책 등 대군을 거느리고 위험을 떨치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까? 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 제후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자신을 한껏 낮췄다.
조조는 유비의 이러한 반응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썩은 나무와 같으니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소. 원소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우유부단하고 유표는 한낱 수성에만 능할 뿐 대업을 이룰 그릇이 못 되오. 손책은 일개 필부에 불과하니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소? 조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다른 제후들을 평가절하했다. 그리고 다시 유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진정한 영웅이란 천하의 대변화를 읽고 때를 알아 움직이며 백성을 보살피고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를 말하오. 현덕공은 지난 흑룡곡에서 그 재주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니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조조는 유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조조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승상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웅이라니 감히 분수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유비는 겸손을 가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조는 그런 유비를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덕공은 역시 솔직하고 겸손하구려. 하하. 조조는 크게 웃으며 유비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했다. 이 자리에서 조조는 유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동시에 유비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유비는 조조의 의심을 한 겹 더 벗겨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허도의 그림자와 비밀 결사. 연회가 끝나고 유비는 숙소로 돌아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조승상의 시험은 실로 아슬아슬했소.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더라면 큰 화를 입을 뻔했소.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조조는 형님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조승상은 자신의 야심을 감추지 못하고 영웅을 논했습니다. 이는 그가 천하를 호령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동승공과 길평 선생 등 밀칙을 받은 동지들과의 연계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유비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그는 텃밭 가꾸기에 더욱 몰두했고 세상일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조조는 유비를 평범한 농부로 치부하며 경계를 늦췄고 유비는 그 틈을 이용해 동승과 은밀히 접촉했다. 동승은 조조 암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는 길평과 함께 조조에게 독을 먹이거나 연회에서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유비는 조급함을 경계했다. 동승공, 조조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오. 섣부른 암살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부를 수 있어. 우리는 군사를 일으킬 명분과 함께 천하의 제후들을 움직일 대의 명분이 필요하오. 유비는 동승에게 거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밀칙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원소와 같은 대규모 세력을 가진 제후들과 연합하여 조조를 포위, 압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동승은 유비의 깊은 생각에 공감했고 조조 암살 계획은 잠시 보류되었다. 유비는 조조의 눈을 피해 마등에게 서신을 보냈다. 마등은 서량의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장수였으며 헌재의 밀칙을 받은 또 다른 충신이었다. 유비는 마등에게 조조 토벌에 동참할 것을 은밀히 요청했다. 허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음모와 비밀 결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조조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고, 유비는 그런 조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때를 기다렸다. 영웅의 시험을 통과한 유비는 이제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헌제의 밀칙은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유비와 동지들은 조조의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